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우리 부평의 이덕환 소장님 제일 반갑게 큰 모션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중동센터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가지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민병구 센터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센터 쭉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극히 일부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극복을 하고 우리 금년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남과 또 이렇게 교육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적 사례는요,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친절로 아주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던 레이니 교수님 사례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실력도 있으시고요. 남을 잘 도와주고 아주 친절하신 분으로 그렇게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근무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를 차를 과감하게 딱 차를 버려두고요. 완전히 걸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퇴근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퇴근길에 딱 보니까 아주 외롭게 보이는 노인을 한 분 만나가지고요,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그분이 뭐 이제 일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노인하고, 외로운 노인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 외로워 보이는 그 노인한테 친절을 베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깊은 심중에 있는 대화들도 나누고, 또 이렇게 이제 그분이 잔디를 깎고 있으면은 잔디 깎는 것도 막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친하게 지냈는데 2년쯤 지낸 어느 날 노인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으로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서 이 어르신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이제 빈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조문을 가가지고 이레이니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였던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더욱이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의 엄청난 부자가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게 이렇게 이제 좀 외로워 보이게 이렇게 아주 쓸쓸하게 이렇게 지내셨다는 것 한 가지 또 놀랬고요. 또 하나는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구 만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를 자랑을 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신분을 절대로 과시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혀 신분을 모르고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그 어마어마한 코카콜라의 우드로프 회장님이시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다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그 돌아가신 분이 이 길에서 만난 친절맨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남겨주시면서
유산도 일부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괜히 가족들이 전달해준 유언장을 딱 읽어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아, 이런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 남겨준 유산이 한 4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동센터 식구들은 4조 원을 이렇게 유산을 줬다는데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오, 다 집에 유산을, 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4조 원이나 되는 이 우드로프가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유산으로 길에서 만나서 친절하게 해준 레이니한테 이렇게 남겨줬다는 게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 이 4조 원이 우리 피부에 와닿질 않죠? 왜냐하면은 큰 돈이거든요.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오늘 현재 우리 저 KT의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9조 원인데 이 4조 원이면은 우리 KT 전국에 있는 이 KT 전체를 그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4조 원을 이제 유산으로 나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이미 주신 분은 떠나셨고 반납을 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으니 그냥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유산 4조 원을 받아가지고요. 이 레이니 교수는 그 받은 돈을 에모리 대학교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딱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한 푼 안 쓰고요.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는 정말 연구 중심 대학의 재정도 탄탄해가지고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을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연구과정, 박사과정 연구과정도 여긴 지금 한 50여 개 운영될 정도로 굉장히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딸이 그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4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학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봤는데 이 우드로프 회장이 남겨준 그 4조 원을 몽땅 그냥 이렇게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이제 기증하는 바람에 그 에모리 대학교에는 그 우드로프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그런 탄탄하게 실력 있는 대학교로 자리 잡으니까 그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하고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TO의 그 WHO의 그 저기 저 연구 과제도 많이 이제 수령 그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실력 있는 대학교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이제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레이니 교수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대사로 그렇게 이제 역임을 했어요. 그 레이니 교수는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났는데 이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레이니 교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기적은요,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한테도 친절을 베풀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대단하신 분들, 여기 호응해 주시는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우리 이제 유인선 소장님 딴 생각하시고 박수 좀 쳐주시라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친절의 효능을 세계 최고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친절의 효능이 대단한데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준답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것이 친절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도 물론 친절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좀 더 친절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친절의 효능을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일터, 이렇게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친절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재 사례는요, 그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청소하다가 주차 관리동 여기 이제 청소하다가 이 개구부에 뚫린 부분으로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그레이팅, 요 그레이팅 철망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거를 이제 열고 여기 틈새 있는 그런 청소를 하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추락해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안전 확인을 하고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한 다음에 작업에 임하셔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인 안전 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해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지 쪽에는 다 이렇게 뭐 얼음 눈이 다 녹아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음달 쪽에는 이렇게 이제 빙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빙판길에 이제 통행할 때 절대 손에다가 이 손을 주머니에다가 손 넣지 않고 좀 손을 좀 내놓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으면은 비상시 대처가 불가능해 가지고요. 더 미끄러졌을 때 그 넘어지고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빙판길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이거를 실천해 주세요. 이 안전을 얘기하려면요, 제일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의 출발점이 하이니 법칙이에요.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00으로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형 참사가 한 건이 일어나려면은 경미한 부상 같은 게 29건이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 다치지 않는 이런 소소한 그런 이제 무관심 속에 지나치는 소소한 일들이 300건 정도는 지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 관리자로 있던 이제 하인리가 이걸 발견했어요. 7만 5천 건의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견한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에요. 다시 보면은요, 이 한 건의 사망 사고나 이런 중상이나 대형 사고가 나려면은 29건의 소소한 사고들이 이렇게 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한 300여 회 고장이라는 걸 포함해서 300여 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300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안 나나? 그거 아닙니다. 300건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도 그런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건데요. 이게 아니 내가 중동센터에서 10년간 무사고로 근무했는데 내가 오늘 뭔 사고 나겠어? 이런 이제 무사한 일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소장님을 통해서 또 이제 센터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강조하는 걸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은 안전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이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것 같다고 이렇게 피로감이 올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미 안전 불감증이 시작이 된 거고요.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전에 대한 불감증, 피로감이 올 때 이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치고 새롭게 살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돼 가지고요.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에 이 갈현 고가교 이제 과천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간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여기 이 화재 구간이 우리 이제 중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근처에 한번 가보셨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방음터널이 이게 이제 방음터널에 화재가 나는 거는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고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났어요. 여기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이 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씌워져 있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어요. 여기 이게 이제 막 불이 붙자 이게 그냥 그 차 한 대만 타고 마는 게 아니라 천장으로 불빛이 솟아오르면서 이 방음터널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불이 반대 차선까지 불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 터널 전체가 그냥 불타버리게 되는 대형 화재가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고가 커진 거는요, 또 여기 모든 터널 입구에는 이 터널 차단 시설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터널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저기 차단 시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불에 타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안 막아주니까 뒤에서 오는 차들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계속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불 붙어 가지고 불탄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2시간 넘게 이게 타고 나니까 이 여기 저 방음 터널이 완전히 이제 뼈대만 남았고요. 여기 이 속에 있는 차들 전부 다 불타가지고 이제 고철 덩어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터널 길이가 이제 830m인데 630m 구간이 이제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간 차들 전부 다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가지고는 불부터 불타고 하면서 고철 덩어리만 남았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불 붙은 불 붙인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그 잡혀가지고 조사하면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운전하는 중에 펑소리 나고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끌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두고 이제 대피를 한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지금 뭐 여기 회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방음 터널 구간이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문제가 심각하고요. 여기 아무튼 이제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하는 이런 이제 대형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대형 사고를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이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이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첫 번째 이 사고를 키운 거는 방음 터널에 이 재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걸 써야 되는데, 불에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불이 붙으니까 불꽃이 막 하늘을 치솟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형 사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설 설비를 운용 설비 유지 보수를 하든 간에 이게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미리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화물 차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소홀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화재가 났으면은 원래 이제 터널 입구에 그 차단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동작을 시켜가지고 속에 불타고 있는데 차들은 계속 들어보냈으니 이게 문제가 더 커졌죠. 그리고요, 폐기물 적재할 때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 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폐기물 많이 수집해가지고 차에다가 실어서 반출을 하잖아요. 그때 불안 요인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실을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평생 화재는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디 그래 꼭 만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이제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건물에서 이제 복도에서나 사무실 안에서나 늘 하루에 10번 이상 소화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기를 볼 때마다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그 위급 상황에선 요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소화기 사용법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이 호스를 갖다 딱 불을 향해서 이렇게 노즐을 잡고 또 뭐 이제 내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이 손잡이를 꽉 움켜 쥐어 가지고 이렇게 소화액을 내뿜는데 불꽃을 향해서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비로 쓸듯이 이렇게 불을 끄는, 이거를 이제 1, 2, 3단계를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면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한 번씩 리마인드하는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추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전모 착용이 중요합니다. 이 위험한 구간에서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이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이 안전모는요, 물체가 떨어지거나 여기 날아와서 부딪히는 거나 내가 가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여기 그냥 그대로 여기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모를 착용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모는 미리미리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해요. 이 노란 구간이, 이 노란 부분이 이제 모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조여서 고정시켜주는 착장체, 요 바탕에는 충격 흡수제, 그리고 요 턱근, 요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착용을 할 때는 이 안전모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쓰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 착장체를 조여가지고 안전모와 머리가 딱 밀착이 되게끔 이걸 이제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귀의 양쪽에 이 턱근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 턱근을 단단하게 조여가지고요, 이 안전모 쓰는 것만큼 이 턱근을 단단히 조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모자가, 안전모가 벗겨져 나가지 않고요, 거꾸로 떨어질 적에 이게 먼저 벗겨져 나가면은 이게 이제 머리가 맨바닥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안전모가 철저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안전화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안전화는 물체가 이렇게 뚝 낙하하거나 이제 여기 충격을 줘가지고 발을 다치게 하거나 찔리거나 또 이렇게 감전되는 거 이런 데서 발을 보호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화 중에서도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안전화가 이제 만약에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물에 씻어서 말려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보관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요, 물체가 낙하돼 가지고 발등을 다치게 하는 이런 거로부터 이렇게 발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무재 안전화는요, 내수성 덕분에 이게 발이 물에 잠기거나 위험 물질에 잠기지 않도록 이렇게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절연화는 감전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화 착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발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일단 신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딱 착용한 다음에는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를 신을 때 아무리 급해도 꺾어 신는 건 절대 금지. 요거를 제대로 신어야 안전화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이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여기 이제 높은 데서 뚝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이거를 설치하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높은 데서 작업할 때 떨어져 다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거리가, 요게 적정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전대 요 벨트보다 여기 구조물 거는 위치는 더 높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로프의 길이는 너무 길어도 이게 문제가 돼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거나 이런 거를 미리 살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보안경이 중요해요. 이 보안경은요, 분진이나 이런 약품 물체에 맞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전 인증 제품을 써야 됩니다. 자율안전 제품, 확인 신고 제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경은 작업할 때 발생하는 이제 유해광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격에 맞는 이런 이제 차광 보안경을 요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요 차광 보안경이 요게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요 사진 모델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 저도 잘 아는데요. 아주 참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신통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안경을 막 이렇게 움직였을 때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고정을 단단히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렌즈에 흠이 나거나 때가 끼거나 이제 깨짐이 없는지 살펴보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사용한 다음에는 세척해서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5번째는 이 청력 보호구입니다. 청력 보호구가 필요한 구간은요, 그 외에 이제 공사 같은 거 할 때 막 땅땅 이런 소리 나고 막 그런데 그냥 귀가 열려 있으면은 이 귀가 이제 다치게 돼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면은 늙어가면서 고생해요. 그래서 이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뜨거운 슬래그나 분진 이런 뭐 엄청난 독성이 있는 입자 이런 게 귀 속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있거나 분진 작업장에는 이거를 착용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착용하기 전에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게 파손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 머리 크기에 맞게 이걸 써야 됩니다. 저처럼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늘려서 써야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 저 부평의 이영애 여사님처럼 이렇게 날씬하신 분은 이렇게 이제 요거를 조금 줄여서 여기 착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은 소음도 막아주고요,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귀를 보호해 줍니다. 여기 이제 이런 큰 귀덮개가 아니어도 소리만 요란한 데서는 이제 이 소음을 막아주는 요 귀마개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스펀지처럼 생긴 거를 쪼물락쪼물락 해서 요 귀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콩알만하게. 근데 이거를 그 만질 적에 손에 오염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가면서 꼭꼭 주물러가지고 콩알만하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요 귀를 벌리고 요 속에도 쓱 집어넣어주면은 귀를 막아줍니다. 근데 이게 이 귀 속에 들어가서 커지면서 밀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5초 정도는 이걸 꼭 눌러줘야 그 귀 안에서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귀마개 삽입한 다음에 좀 기다려 주시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딱 꽂은 다음에 거울을 딱 봤을 때 이 귀마개가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6번째는 마지막으로 방진 마스크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고요. 실제로 작업장에 막 분진이 막 엄청 날아다니고 하면은 이 분진 흡입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방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방진 마스크는요, 분진의 흡입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 화학물질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방진 마스크를 딱 올려놓고 이 끈을 이렇게 양쪽으로 널어뜨린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갖다가 귀에다 갖다 대고요, 이 끈을 뒤로 돌려서 뒤에서 이거를 걸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요, 마스크의 이 가장자리를 끝자리를 펴가면서 얼굴과 틈새를 요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코 누름새 부분, 요 코가 이렇게 콧날이 오뚝하신 분은 요걸 더 잘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콧날이 오뚝하신 분은 요걸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근데 저처럼 콧날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대충 눌러도 되지만 콧날이 이렇게 오뚝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코 옆에 여기 누름새를 잘 눌러서 밀착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어도요, 양손으로 다시 한번 이걸 딱 눌러서 밀착 검사를 해줍니다. 요거를 딱 썼을 때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야 돼요. 이게 숨쉬는 게 편하면은 이 옆으로다가 다 그냥 공기가 들어가서 방진 마스크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써여졌구나, 숨쉬기가 약간 불편할 정도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방진 마스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안전도구를 열심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하고 있냐고 바쁜데, 그런데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준수하고요. 몸을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걸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몸 상태도 좋게 이렇게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수시로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몸 상태를 좋게 하시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괴롭힘 방지, 우리 뭐 중동센터에는 뭐 이런 이제 괴롭히는 일 이런 거 없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게 된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괴롭힘 당해본 적이 있냐? 이걸 전부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이 당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이제 법을 제정을 했고 이 교육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심한 데는 뭐 이제 그 병원에서 그 간호사들이 아주 엄청 선배가 후배를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주 타겟이 되기는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눈으로 보고 아유, 내가 저런데 뭐 개입할 필요가 뭐 있어.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게 편하지. 이래 그냥 방치해 두면은 어떤 문제가 되나?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요. 손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비용이 커지고요.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이 되고요. 기업 이미지가 손실되고 그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 당하는 사람,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 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요, 행위 요건이 3개 요소를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첫째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행위 요건 첫 번째로는요, 우위 요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위 요소. 그 우위성은 이렇게 괴롭혔을 때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우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위의 우위가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우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위성을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이제 우위에 있는 거는요, 꼭 이렇게 직급이 위에 있는 것만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수적인 측면, 이거 뭔가 하면은 이렇게 5명이 근무를 하는데 4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만 힘들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포함해서 같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만 좋은 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인적 속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끼리 한 덩어리가 되고 여기에 이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아주 오래도록 근무한 사람들이 팀워크가 딱 돼 있고 한 사람만 새로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우위 요소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팀워크가 딱 있고 최근에 한 사람만 새로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새로 들어와서 아직 적응하기 힘든 사람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나도 신입사원 때 신입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들더라. 응?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 없냐고 물어보고 잘 도와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요. 그 신입이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내가 처음 와서 힘들 때, 저 선배님이 잘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줘서 내가 여기 적응을 잘해서 참 고맙다. 이 마음으로 그 선배 대접을 잘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 살펴보고 잘 챙겨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가 있잖아요. 업무상 적정 범위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종합평가를 앞두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런 거 우리 철저히 지키고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침을 전달하고 하는 거는 그게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저 새끼는 아주 재수없게 생겼어. 막 해가면서 그냥 폭언하고 과격하게 그냥 이렇게 꿀밤 주고 막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폭언해서 안 되고요. 욕설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직접 대놓고 욕을 못하니까 뒤에다 대고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험담은요.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뒤에서 안 볼 적에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이제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가서는 문제 사적인 용무의 지시를 하는 거,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이런 거, 의도적으로다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배제하는 거, 그리고요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신입사원 때 그런 거 당해봤어요. 신입사원 때 그냥 저 으쓱한데 발전기실 뒤로 모이라 그러더니 그냥 그 고참 순위로다가 군대식으로다가 그냥 신입을 그냥 막 그 엉덩이 빠따치는 것도 마저 봤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근데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는 야, 이거 뭐 군대도 아닌데 뭐 군대처럼 군기를 잡고 이렇게 이제 폭력을 쓰나 이런 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중에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부러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 이런 게 있죠. 화장실 앞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기다리게 만들다든지, 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아주 일부러 괴롭히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행위 장소가 우리 근무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회식 갔을 때 또는 이제 외근 출장지에서,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요새는 그 사내 메신저, SNS나 또 이제 카카오톡 단체방 이런 데서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욕하고 막 이렇게 흉보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 이제 당사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행위 장소와 상황이 어땠는지,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반응은 어땠는지, 행위 내용의 정도와 또 행위 기간이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중동센터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을 걸로 믿고 이제 이 말씀을 드려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나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듣고 어떤 느낌을, 어떤 소감을 갖게 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존중이 일방적인 존중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에요. 서로 믿고 이렇게 이제 협력하고 팀워크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신뢰 구축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가끔 이제 그 속에서 그냥 그 우화가 치밀어 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 해가지고 한바탕 이렇게 이제 해붙이고 이렇게 생쇼를 하고 나면은요, 그동안에 잘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 구축해왔던 게 순간에 무너져요. 신뢰를 구축하는 거는 수도 없이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는 순간이에요. 참지 못하고 이제 한바탕 해붙이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동센터의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팀워크에 대해서 같이 일해 나가려면은 서로 입장 바꿔놓고 역지사지 해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거 필요하고요. 이렇게 신뢰를 쌓아 올려가는데, 내가 그동안에 잘 참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욱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 이걸 감안해서 이렇게 서로 좋은 일터, 서로 좋은 인과관계를 잘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요, 미인 대칭? 이게 제가 처음 접한 단어였을 때는 미인 대칭은 이렇게, 미인은 양쪽에 대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 열쇠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는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5천만 부가 팔렸는데요. 데일 카네기의 이제 인간관계론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데,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이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원인, 행복한 원인을 집중적으로 진단을 했더니 기술적인, 지식적인 요인은 15%뿐이 안 되고요. 이 8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비중이 인간관계에 의해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가 바로 미인대칭입니다. 이 미인대칭은요, 적극 실천해야 될 4가지 덕목이에요. 그리고요, 요 다음에는 비비불이라고요. 요 비비불 3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미인대칭의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중요한 거죠.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주인이 웃는 얼굴인 쪽으로 다 가서 물건을 사지 인상 쓰고 찡그린 사람한테 가서는 물건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 장사하지 마라. 이 속담이 아주 장사하는 이 세상의 고객 서비스에 널리 퍼져 있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KT 본사에 근무할 때 해마다 이제 조직 개편하면은 그 같이 일할 멤버들을 막 이렇게 이제 골라서 거기 이제 인적 구성원들 자원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하자고 쓰는데 그 새로운 조직 개편에서 새로운 팀워크를 그렇게 조성할 때마다 사람을 고를 때요. 서로 깊이를 모르니까 딱 보고 첫인상에 이렇게 웃는 얼굴, 특히 우리 민병우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넉넉한 미소가 있는 이렇게 이런 분들을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이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냥 보기에 인상 좋은 사람만 내가 골라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나도 그 좋은 인상을 만들고 내가 그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KT 본사에서는 우리 민명호 센터장님 다들 좋아했어요. 워낙 인상 좋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먼저 되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미소를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미소를 더 강조해 주는 것 중에 이 세계적인 멋진 명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제 유명한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니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비비안니가 처음에 이제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에 와서 오디션 면접을 봤는데 그 감독이 탈락을 시켰어요. 땡. 당신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다. 당신은 불합격이니까 가시오. 그 쫓아냈어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한숨 쉬고 나가는데 이 비비안니는 방긋이 이렇게 웃으면서 저는 오디션 이렇게 면접 볼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간 사람 잠깐 멈추게 해가지고 도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선발을 했어요. 우리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는 엄청 어려운 난관들을 겪으면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당신이 지금 면접에 탈락해가지고 쫓겨나가면서도 웃으면서 그 감사 인사를 하는 그 역할이 딱 됐다. 캐릭터가 딱 맞다 그래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요. 이 비비안니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영화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이제 이렇게 작품상도 타고요. 그 비비안니가 이제 여우주연상을 탔어요. 세계 최고의 여자 영화 배우라는 거죠. 그런 상을 타면서 이런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 탈락한 그 순간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한 게 이 대성공의 출발점이 된 거죠. 미인대칭의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분은요, 사람을 만나서 딱 인사를 하면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요. 그 상대방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마음문을 여는 이거를 잘 소통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인사 나눈 사람은 딱 내 편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건성으로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상대방에 집중하고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맞이해서 최고로 인사를 잘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저 미국 변방의 그 지방의회 의원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8년간 미국을 이끌었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 중에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요,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잘하는데 아주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이제 경영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유통업체를 설립해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이제 창업자가 됐어요. 미인대칭의 대화를 잘하자. 세 번째는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화를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온화한 말씨, 온화한 표정으로 대화를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 집중을 해가지고 정성껏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쭉 찾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성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유태인은 이제 세계 속의 인구가 0.2%도 안 되는데 저 유태인들이요, 노벨상을 25% 이상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아주 훌륭한 성공인들을 잘 키워냈는데 그 비결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요,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시킨 거예요. 훌륭한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거기 남다른 비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배워서 실천하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태인들의 특징이 대화를 가르치는데 두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 식사를 1시간 이상 막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거기서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 1개, 저 수학 공식 1개도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들과 저녁 식사를 장시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체험한 경험, 사건, 사고들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떻게 이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갔는지 이런 대화를 전부 다 부모 자식들이 해가지고 그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의 효과를 거둔 거고요. 또 한 가지 침상머리 교육이에요. 침상머리 교육은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 때 밤이 이제 뭐 한 10시 넘어서 뭐 11시나 이때 되면은 잠자리 들잖아요. 잠자리 드는 순간 아이들이 잠자리에 침대에 올라가서 잠자리 드는 순간에 누워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침상머리 옆에 가서 부모가 이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의 체험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누워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여기 듣는 것들이요, 여과 없이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세련된 문장, 세련된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지혜들을 차곡차곡 여기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훌륭한 인재를 침상머리 교육으로다가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대화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화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직장 내에서도 대화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요,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예요. 칭찬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전부 다 찾아가서 면접을 해가지고 그런 심리 조사를 해가지고 심리 통계를 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떠난 가출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생색 안 나는 일, 이렇게 이제 자리도 안 나는 일, 그런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에 식구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고생한 주부를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줘가지고요, 인정과 칭찬이 부족해서 그냥 가출을 해버린 거였어요. 오늘 우리 저 중동센터 식구들 오늘 퇴근하시면요, 집에 가서 집에 계신 가족들한테
수고 많으셨다고 인정하고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거 안 하시면은 가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고래가 작은 쇼 한 것만 해도 그냥 막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고기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니까 고래가 점점 더 잘해가지고 이 엄청난 돌고래 쇼가 점점 더 멋지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달, 바보 온달이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하는 온달 장군이 됐을까요? 평강 공주가 그렇게 날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바보 온달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훌륭한 장군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게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칭찬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옆에 동료한테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십니다. 막 칭찬을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칭찬 내가 먼저 하면은요, 그 칭찬이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칭찬하는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 되길 바라고요. 미인대칭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비비불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난하지 말자예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남의 나쁜 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뒷담하고 이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 안 되고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지만 비난해서 인격을 살상하면 그것도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을 비난하는 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비평, 평가하는 거죠. 냉철한 지적 이런 거 하기보다 좀 더 비평보다는 올바른 이렇게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전부 다 자녀들한테 막 교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거를 가르침,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알려주는가가 이제 첫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해요. 아이들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보면은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잔소리 하니까, 부모들이 자기는 책 한 권 안 보면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냥 날마다 닥달을 하는데, 공부가 그렇게 좋은 거면 지가 공부 좀 하지, 지가 책을 좀 읽지. 그냥 부모는 전혀 실천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만 시키는 것, 이게 잔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비불 세 번째는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불평 처음에는요, 딱 어디 가든지 그냥 이 회사 이거 문제가 많아,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막 얘기해. 처음에는 엄청 실력 있고 똑똑해서 뭔가 마인드가 있고 혁신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평이 되면서 그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멀리하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돼요. 저는 KDFS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KDFS를 사랑했더니 KDFS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평불만은 나만 힘들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우리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오늘부터 실천해 주세요. 네. 자, 지루하시죠? 손목 좀 풀어주시고요. 우리 스트레칭을 이제 습관을 들입시다.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습관성,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습관, 손목을 유연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발목도 좀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쭉 밀어서 앞으로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고요. 네. 반대쪽으로 한번 올려주시고, 뒤로 앞으로.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만드셔야만 이렇게 이제 삐끗하고 넘어지고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남절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가 중요합니다. 안전에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드시고요. 긍정에너지, 우리 민병구 센터장님 늘 긍정에너지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그 긍정에너지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동센터에. 그리고요, 또 서로 섬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섬겨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면 서로 섬기면서 팀워크가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출발점은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웃는 얼굴이에요. 이 웃는 얼굴을 먼저 만들면, 예, 우리 이승용 씨 정말 멋진 미소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웃는 얼굴이 나도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에서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특히 중동센터 식구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중동센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만났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중동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네, 중동센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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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중동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중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중동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민병우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소장님들은 오늘 이제 비번이라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33분 참석하셨는데 나머지 이제 비번이신 분들은 꼭 동영상을 교수님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꼭 듣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네이버에 안전 미니 강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KDFS 미니 강좌 이렇게 딱 치시면 뭐 22개 파일이 그대로 한 7분, 8분짜리 그 테마 형태대로다가 이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톡으로도 한번 공유 드렸는데 꼭 좀 이제 들으시고 구독 버튼도 좀 누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테마별로 다 잘 돼 있으니까 들으시고, 특히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승용 반장님도 그렇고 이근복 반장님도 그렇고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다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꼭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좀 한번 뭘 들었는지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시간 내서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그 미인 대칭 비비볼 저도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진짜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 이덕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동센터 식구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